소프트웨어의 생활화. 이번 시간에는 생활체육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선 평소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특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해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마포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로봇 공학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건장한 체격, 강렬한 눈빛. 남고만의 저력을 소프트웨어 실력으로 보여준다는 학생들. 자, 마음의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만들 게 자기가 우리가 이제 팀을 이뤄서 하게 될 텐데, 팀에서 가장 필요한 운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도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첫 번째, 운동을 재미있게 도와주는 도구. 운동이 재미없으면 안 돼, 그치? 재미없으면 금방 지치고 안 하게 되거든. 두 번째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 운동 능력이 어떤 게 있을까? 아령도 좋고, 그렇죠? 네. 그다음 세 번째, 운동을 해서 측정해서 어떤 운동의 결과치, 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그다음 네 번째, 안전한 운동 도구입니다. 이것이 포함된 여러분의 스마트 운동 보조 로봇을 만들어주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 만들기. 운동과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학생들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데요. 관건은 역시 학생들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 과연 어떤 형태의 작품이 탄생할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 효과는 우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한 것을 그냥 상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어떤 컴퓨터를 활용한 능력, 또 컴퓨터를 활용한 사고 능력 등을 이용해서 무언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 제작 미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재미와 안전, 그리고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망설이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을 밟아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어떤 운동을 주제를 정할 것인가부터 하기 위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한 다음에 한글 파일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거를 정리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토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료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미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료조사입니다. 정보의 바닷속에서 주제의 실마리를 찾으며 현재 운동에 도움을 주는 기계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자료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제와 스마트 기능을 선별할 수 있기에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합니다. 한번 개수를 세줄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아령 개수를 세주는 것, 그리고 스쿼트 개수를 세주는 것, 그리고 한번 팔굽혀펴기 개수를 세주는 것, 그런 기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친구가 이게 조사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령 기구는 거리 센서 아니면은 터치 센서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팔굽혀펴기 개수를 세주는 기구도 거리 센서를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이번엔 각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 선정을 위한 모둠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둠별로 한 개의 작품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요.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제로 삼을 운동 보조 로봇의 범위를 좁히는 학생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걸까요? 아까 내가 찾아봤는데 그 유연성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하잖아.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 못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연습하고 도와주는 거를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거? 좋은 것 같다. 실제로 체육 선생님께 지적당한 애들도 많았잖아. 차스 틀려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습 도와주고, 우리 진짜 측정할 때도 도와주는 걸로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럼 일단 유연성 테스트 기준표부터 찾아볼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순풍에 도칠단 듯 주제 선정에 탄력이 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모둠이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한 비구조화된 문제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폼보드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 면에다가는 내가 여기에 필요한 입력 장치, 우리가 예를 들면 빛 감지 센서, 그 다음 터치 센서, 또 자이로 센서, 사운드 센서, 기타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거는 좀 이따 처리하고, 어떤 LED나 소리나 아니면 어떤 모터를 쓸 것인지, 알겠죠? 이런 필요한 것들만 여기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미션 해결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정보의 구조화 단계입니다. 정보의 구조화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요소를 정리하며 분류, 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직으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은 주제에 관련된 설계의 흐름과 절차를 간단히 파악하는 동시에 계획에 모순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요? 어떻게 구동을 할지. 네, 어떻게 구동할지 다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구동을 할 거예요?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버튼으로 개수를 조작할 수 있고요. 이제 목표 개수를 다 조작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그에 맞게 운동을 해주고요. 하나 카운트가 될 때마다 삐 소리로 자기가 그걸 했다, 카운트 됐다를 알려주고 이제 계속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면 끝에 삐비비비비 하면서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구조화 작업을 통해 자신들만의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학생들. 필요한 기능에 힘을 실기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삭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커다란 폼보드가 학생들의 정돈된 생각들로 채워지는데요. 생각이 다듬어진 만큼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도 멋진 설계도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보조대교를 만들 생각이고요. 컬러 센서와 터치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핸들에다 터치 센서를 달아서 만약에 눌리면 이제 오른쪽 방향등이 지시등이 켜지고 만약에 왼쪽에 또 눌리면 왼쪽 방향등이 이제 켜지게 했고요. 이제 밤에 탈 때랑 낮에 탈 때랑 이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빛을 측정해가지고 만약에 낮에는 빨간색으로 켜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밤에는 파란색으로 켜지게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주제 선정, 그리고 구조화 작업까지. 학생들은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반들반들 윤인하도록 닦아 더없이 명료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작은 로봇 부품 하나 등장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의 형태는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스마트 운동 보조 도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능도 설계하고 필요한 요소들도 분해를 했죠. 그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설계하는 단계로 할 거예요. 설계하는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면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 순서조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로봇을 이용할 때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우리가 3D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팀원 중에서 설계를 담당할 친구들 중에서 하드웨어를 담당할 친구들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담당할 친구는 아까 기능을 나눴던 것들을 draw.io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순서들을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해결을 위한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설계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결정하고 실제 구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냥 보통 2D로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게 이게 3D로 블럭처럼 3D 모델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로 뭐 입체적인 걸 그릴 수 있어요. 학생들은 먼저 디자인에 필요한 사물의 도면을 3차원의 입체 데이터로 제작합니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형태부터 양감 그리고 질감까지 실제 제작할 기계와 비슷하도록 정교하게 모델링해 보는데요. 디자인 구축이 가능한 3D 작업. 기술을 다루는 능숙한 솜씨를 보아하니 학생들의 설계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2D로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제가 구상한 걸 평면에 옮겨 놓은 거니까 한 번에 와닿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3D로 한 번에 보여주면 이리저리 돌려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제 생각을 잘 이해해 주니까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요소라면 역시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기기를 제어할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장치와 동작 그리고 연산 등 데이터의 경로를 기호화해 보는데요. 고민을 거듭한 만큼 기기 구동의 성공 여부도 달라지겠죠? 여기 처음에 터치 센서가 만약에 눌리면 그 다음 걸 일단 실행되게 해놓고 만약에 눌리지 않으면 다시 그 조건을 반복하게 해놨고요. 만약에 눌렸을 때 또 주변에 빛이 밝다 그러면은 특정 색깔로 이제 LED가 깜빡거리게 해놨고 만약에 그보다 작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색으로 깜빡이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깜빡이는 게 끝나면 다시 아까 터치 센서가 눌렸냐 안 눌렸냐 그걸로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순서대로 짜놨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며 설계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오류를 찾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간다면 잠시 후 제작할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을 더욱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도랑 설계도 열심히 만들었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까지 다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설계도와 그다음 알고리즘을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보고 구현하는 단계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팀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팀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미션 해결을 위한 5번째 단계는 제작 및 프로그래밍 단계입니다. 운동 보조 로봇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 계획대로 구현해내는지가 관건인데요. 탄탄하게 밑거름을 다진 덕분인지 작업하는 학생들의 손길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구, 엄청 자연스럽게 잘 만드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좀 맨 처음엔 어려웠는데 아까 그 설계도 맞는 것대로 하면은 별로 그냥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면 잘 구동될까요? 네, 잘 돼야죠. 프로그래밍은 완성된 기기에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학생들은 텍스트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로봇 C를 사용해 특정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센서의 값과 범위를 파악하고 조건을 알맞게 설정하는 일. 만약 사소한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학생들의 기계 장치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바퀴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려고 바퀴가 원이니까 원줄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엔코더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서 그래가지고 거리를 쟀습니다. 각도를 변환해 직선의 길이를 측정하려는 모둠. 알고리즘이 제대로 완성됐다면 신호를 전달받은 장치가 바퀴를 제어할 텐데요.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이거 바퀴 돌아가게 설정하고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숫자가 안 나오니까 숫자도 잘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는데?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곧바로 파악에 나선 학생들. 수정했으니까 해보자. 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방법을 모색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뭐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원래 이게 직접 저희가 굴려가지고 이게 측정하려고 했는데 굴리는 게 모터가 실행했을 때 모터가 안 움직여서 그래서 굴리는 게 계속해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거 버튼을 눌러서 직접 돌려가지고 측정하는 걸로 바꿨더니 잘 됐습니다. 마치 진짜 개발자가 된 듯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학생들. 공들여 제작한 결실이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생활형 운동 장치부터 안전을 지켜주고 순발력을 키워주는 장치까지 학생들의 특별한 운동 보조 로봇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다양해서 주제 선정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팀원들과 잘 타협을 해서 주제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그 불빛 깜빡이는 명령어를 저희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EV3의 새로운 명령어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고 친구들과 같이 로봇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어떤 작품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하고 또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운동기구 중 하나인 아령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운동기구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보조기구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아령을 살 때 본인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때 개수를 옆에서 세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령을 본인이 한 횟수와 시간을 재주는 아령 도우미를 개발했습니다. 시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하게 운동 횟수와 시간을 재주는 아령 도우미. 저희는 이제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계단 스텝이라는 이제 간단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계단 한 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 하면서 개수를 세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제한 모드와 목표량 채우기 모드 두 가지 기능을 탑재한 계단 스텝 로봇. LED의 불빛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한 라이딩을 제공하는 깜빡이 자전거. 경직된 몸을 체크하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좌전굴 측정기. 순발력과 더불어 집중력까지 쑥쑥 자라는 민첩성 테스트기. 운동 횟수 체크부터 시간 체크, 효과음까지 운동의 재미를 더한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헬스라이프를 향한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작품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초안식으로 좀 만들어 봤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 초석이 되었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일단 최근에 들어서 받았던 수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은 취미와 흥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단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탁기나 집에 있는 뭐 세탁기, 냉장고를 사물 인터넷에 연결한 홈 오토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세탁기를 그냥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서 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통신에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더 관심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걸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운동 보조 로봇을 구현해본 특별한 수업. 이렇게 배움의 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컴퓨팅적 사고력을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